네, 안녕하십니까. 네, 퍼플캣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소셜미디어 SNS를 분석해주는 두 도구인 펄스K랑 소셜 매트릭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처음에 이제 그 펄스K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펄스K는 코난 테크놀로지에서 나온 SNS 분석 서비스입니다. 네, 펄스K는 제가 베타 서비스 때부터 눈여겨봤던 서비스인데요. 예전에 그 총선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한참 뉴스에서 펄스K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펄스K를 통해서 각 정당에 대한 지지율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기사들이었는데요. 그걸 보고 이런 서비스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는 여러 가지 글들이 하루에도 엄청난 양이 쏟아지는데 이런 글들을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유추해내는 그런 서비스였던 거죠. 네, 펄스K입니다. 네, 펄스K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소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펄스는 맥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정보의 맥을 짚어준다는 의미에서 펄스K라고 명명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구성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펄스K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네,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 및 색인을 이렇게 감석 분석기를 통해서 소셜미디어 컨텐츠들을 분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검색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수집을 하고 여기서 보면 미투데이나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들을 분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플로우를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집해서 측정 그리고 이해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보면 소셜 미디어를 긍정, 부적, 중립 등 감성별로 분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펄스K의 차별화된 서비스인데요. 감성 분석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몇몇 그 베타 서비스부터 사용해봤는데요. 과연 이런 SNS를 사용하는 네티즌들의 그런 감성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가가 아마 관건일 것 같아요. 그 인간의 그 여러 가지 마음들, 이런 긍정과 부정을 기계가 가려낸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량의 이 글들을 분석하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 과연 기계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낼 수 있을지.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말이 와전이 되고 감정적으로 잘못 분석돼 가지고 싸움도 일어나는 반에 과연 기계가 정확하게 이것을 분석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유추해낼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이뤄내는 이런 서비스가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면 데이터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사실은 의미가 없는 그런 분석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이렇게 감성 분석 툴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유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펄스K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와 관련하여 공유하고 직접 댓글을 쓸 수 있고 이렇게 리포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특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펄스K는 다른 소셜 네트워크 분석 서비스와는 달리 독자적인 소셜 스코어라는 점수를 매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오르고 내리는 버즈량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감도 점수를 따로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과 부정에 따른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펄스K에서는 소셜 스코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소셜상의 인지도와 소셜 호감도를 기준에 따라서 브랜드 가치를 측정하는 소셜 스코어링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어 처리를 텍스트 마이닝과 소셜 미디어의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상호관계 영향력을 분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텍스트 마이닝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며 그리고 긍정과 부정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펄스K에서는 형태소 사전을 기반으로 해서 형태소와 어미들을 분석해서 과연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분간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문맥상의 그 의미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 단계로서는 문맥보다는 이렇게 형태소 위주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셜 인플루언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상호관계 영향을 분석한다라는 말은 소수의 인플루언서들의 의견에 다수가
따라간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상호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셜 스코어링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실시간 모니터링 소셜 레퓨테이션이 주요 기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온라인에서의 그 부정적인 여론들이 확산되는 것을 미리미리 알아야지 그것을 진화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의 주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혹시라도 나쁜 소문이나 상품에 대한 예기치 않았던 여론들이 형성되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배려한 서비스입니다.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대시보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대시보드인데요. 일단은 제가 최근 정치적으로 관심이 높은 두 분을 펄스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분도 한번 펄스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키워드는 이분의 성함을 하고 나중에 제가 다른 두 분하고 같이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을 선택하세요. 저는 지금 펄스K가 어떤 식으로 펄스를 등록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네요. 펄스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펄스를 분석하시겠습니까? 잠시 볼까요? 여기 SNS인 트위터랑 페이스북, 미투데이, 블로그의 분석 결과가 잠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긍정은 31%, 부정은 42%, 중립은 25% 나와 있네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미투데이에 나와 있는 글들을 정확하게 감성 분석을 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가려내 가지고 분석을 했는지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석 요청을 눌러 보겠습니다. 새로운 펄스가 등록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펄스가 이렇게 세 가지가 됐습니다. 펄스K에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소셜 스코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의 소셜 스코어 점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소셜 인지도와 소셜 호감도가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기간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추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후보의 점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비교 분석은 펄스K의 방식에 의한 분석이니만큼 정확도와 그런 것들은 차이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지금 방금 생성한 펄스를 3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와 최근 한 달을 분석을 해보고 펄스는 3명의 대선 후보들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분석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별 감성 분포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과 최근 한 달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문재인 후보는 중립적인 의견이 많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긍부정은 조금씩 감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네요. 안철수 후보도 중립적인 멘션이 많아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결과를 다운로드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엑셀 파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에 대한 분석이니만큼 제가 자세한 언급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작성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폰 5랑 갤럭시 S3를 한번 펄스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IT로 해놓고 아이폰 5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화제의 스마트폰인 만큼 멘션 수가 상당하네요. 평균 멘션 수가 이 정도고요. 전체 멘션은 이 정도입니다. 펄스K의 분석에 의하면 긍정적인 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경품으로 내건 것까지 긍정적인 점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신뢰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진 사실 여기서 보면 트위터에 관한 글들이 글들입니다. 이런 것까지 긍정으로 점수에 들어간다면
네, 신뢰도 약간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단은 분석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갤럭시 S3에 대해서도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펄스가 등록 중입니다. 네, 갤럭시 S3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실 경품 글들이 줄을 이루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차지한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의심이 되네요. 네, 일단은 두 가지를 펄스를 등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분석을 해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선택해서 네, 일주일을 분석하고 4주간의 분석을 선택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비교 분석 해가지고 분석 중이라고 뜨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미리미리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정보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요청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기존의 일주일간과 4주간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비교 분석이 끝났습니다. 한 달간의 자료와 일주일간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경품까지 긍정으로 들어간다면 네, 이렇게 감성 분석에 대한 이런 엔진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 살짝 들게 만듭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은 감성 분석 엔진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해야지 유의미한 데이터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SNS상에서의 오르내리는 버즈량을 분석을 최초로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네, 좀 더 정확한 감성 분석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네, 자연어 분석 도구에 대한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소셜 매트릭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